분자 구조는 어떻게 결정될까? 그 두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은요, 이 구조를 알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전자쌍 반발의 원리 정리해주세요. 공유 전자쌍 두 개가 하나의 결합을 이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들로 이루어진 아이들의 성질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전자들은 음전하를 띠죠.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여러 쌍이 있게 되면 서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자, 반발을 해, 밀어내. 그럼 얘네를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안정할까요? 최대한 멀리 두어라 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구조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표에서 우리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로는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두 번째는 중심 원자 주변에 총 전자쌍이 공유이건 비공유이건 세었을 때 2쌍인 것들, 그리고 3쌍인 것들, 4쌍인 것들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라고 했었죠.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원자 분자. 선생님이 4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수소, 염소, 산소, 질소 분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분자를 구조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하시고, 자, 이렇게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떤 원자든 간에 이렇게 직선형으로 생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는요, 얘네들의 모양을 앞으로 직선형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직선형에서 이 원자들 사이의 각도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직선형이니까 180도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이 2쌍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여기에서는 떠오르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플루오린이나 베릴륨입니다. 자, 플루오린이나 베릴륨, 이산화탄소, 그리고 처음 보는 HCN, 시아나수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2가지 물질의 구조식을 그려줍시다. 자, 플루오린이나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대표적인 분자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2쌍이 중심에서 뻗어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도 음전하를 띄고 얘도 음전하를 띄어요. 그럼 얘네 둘이 공간상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각도는 얼마죠? 그렇죠. 180도겠죠. 그래서 180도보다 또 멀어지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안정한 구조는 180도를 이루는 무슨 형일까요? 직선형이겠죠. 직선형 구조에 180도의 결합각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결합각은 아까 이원자 분자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3개 이상이 되면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갖게 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둘 다 180도에 해당하겠죠. 자, 시아나수소는 숙제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이 3쌍인 것. 뭐가 있었죠? 그렇죠. 플루오린이나 붕소, 3플루오린이나 붕소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3개의 플루오린과 붕소가 결합을 한 물질. 자, 식으로 적으면 BF3였으니까 B를 중심으로 이제 3개의 팔이 뻗어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3개의 직선이 공간상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각도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360도를 3으로 나누시면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어떤 것도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반발하는 구조는 120도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결합각을 먼저 써보면 중심에서 플루오린까지 120도, 세 각이 모두 120도이기 때문에 그냥 120도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선으로 연결을 하시고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구조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자들만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얘네들이 뭐처럼 보이죠? 그렇죠. 삼각형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를 평면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평면 삼각형 구조인 폼알데하이드는 숙제예요. 자, 식을 알려줄게요. HCO예요. C가 중심 원자이고 H 두 개와 O가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고 구조식과 각도를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분류. 이 분류가 조금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원자 주변에 총 전자쌍이 4쌍인 것들은요, 유명한 아이들이 여기 다 있네. 자, 메테인, 암모니아, 물이 해당합니다. 자, CH4, NH3, H2O. 자, 구조식으로 그려주세요. C 주변에 전자쌍 4쌍. 암모니아 주변에도 4쌍인데 다른 점이 뭔가요? 그렇죠.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면 물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틀은 메테인에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결합선 4개가 가장 안정하게 벌어질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 이렇게 그린 대로 이렇게 평면에 퍼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90도의 각도를 가집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공간에서 4가지 선이 가장 반발할 수 있는 최대의 각도는요, 이런 정사면체 구조예요. 잘 보이시는가요? 자, 이렇게 4개의 팔이 정사면체, 이 아이가 중심이 되고 겉에서 보면 이렇게 정사면체가 보이실 거예요. 정사면체를 이룰 때가 가장 안정하다고 합니다. 힘의 평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각도는요, 90도보다 훨씬 더 큰 109.5도예요.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이 109.5도에서 그러면 하나를 제거해 봅시다. 뭘로?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으로. 선생님이 비공유 전자쌍은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암모니아의 틀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의 구조는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전자는 생략을 하시고 나머지를 통해서 구조를 예측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밑에 삼각형의 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삼각뿔 구조라고 할 거예요. 삼각뿔. 모양을 보실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제외하시고 나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은 여기서 그렇지, 하나의 수소를 다시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틀은 사면체를 가지지만 구조로 보시면 얘네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만 보셔야 돼요. 자, 얘는요, 이렇게 굽어있다 라고 해서 구분형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